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청년 보좌관은 아주 대대적으로 정부에 참여를 시키겠다.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청년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대표적인 스윙보터로 꼽히는 청년들의 표심.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거주지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문제랑 군대 복무 중인 친구들이 많아서 군대 관련 공약들을 청년들이 힘든 거를 알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청년소득 일자리를 넓힌다면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했었던 것들? 기대되는 것보다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MZ 표심이라고 갑작스럽게 이런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관심 가져줘서 좋은데 진짜 공약을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못했어요. 나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정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공약이 있으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32살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이제 지수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채은이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 막 30 됐습니다. 저는 청년광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민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청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인데요.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을지 궁금한데 마음에 드는 공약을 3개를 선정해 주시고 그 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를 골라야 된다는 약간 곤란한 얘기하면 되나요? 네, 3가지까지 고르기 어려우시면 뭐 한두 가지만 고르시고 왜 그렇게밖에 고를 수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진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요? 마음에 드는 거요? 근데 저 청년 공약 맞죠? 약간 글쎄 청년? 그러니까 사실 딱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청년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어떻게 진단해서 저런 공약이 나온 건지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나를 정말 대상으로 나에게 이제 투표를 해달라고 말을 건네는 그런 공약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딱 뽑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써있는 저 정도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관련된 것에 관심은 가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좀 깔려있는 어떤 불안한 정서들을 이제 국가가 같이 지원망을 만들어 보겠다, 안전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저 말 정도만 좀 와닿는? 저는 3가지를 꼽았어요. 저는 일단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 교육, 그 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민연금 이제 단일 체제로 개편 이 3가지를 좀 꼽았는데요. 일단은 코로나의 이제 무상 취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 혹은 이제 미래 세대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을 좀 더 이제 무상으로 취업 교육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일자리가 보통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꽤 유의미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개편이 필요한데 어떻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지 방향은 잘 모르겠으나 물 위로 드러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취업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일자리 형태도 굉장히 다양화된 그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이행할 수 있을까? 일자리로서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 ABCD 후보가 낸 그 청년 공약이라는 것이 그럼 저 후보들이 생각하는 청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청년 정책으로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이냐라는 게 그 후보 캠프에서 깊이 논의되고 그거에 따른 청년 공약을 낸 건지, 아니면은 여기엔 이게 필요하대요, 저기엔 저게 필요하대요 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낸 건지, 철학이나 그러한 깊은 논의가 담긴 공약인지는 살짝 물음표가 드는 것 같아요. 저기에 있는 정책들이 기존에 하던 청년 정책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기는 하고, 딱 봤을 때 남자로서 든 거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이. 근데 저렇게 하면 정말 그 군인들, 저보다 후배들이겠죠. 후배들이 군 복무 또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거를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근거 자료를 좀 봐야지 저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성님께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에 좀 공감이 많이 갔는데, 사실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향후 5년간 정말 중요한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말들은 사실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표를 줘. 이거 말고는 사실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도 좀 시큰둥하게 되고, 왜냐면 그런 마음들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후보들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공약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냥 청년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이슈나 문제 됐었던 상황들을 그냥 해결하는 정도의 정책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정말 이 대선 후보들이 실제로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 공약이 나왔는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떠나서 이 공약만 봤을 때는 청년들한테 지금 가장 구조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엔 일자리와 주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공약을 기준으로 저는 좀 봤을 때는 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라든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 요런 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드는 공약을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약을 꼽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공약도 있을까요? 생각보다 일자리 공약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청년을 위한 공약이 정말로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들어요.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있거든요. 너무 많은 불안정 노동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까, 어떻게 우린 다뤄야 할까, 이런 접근 없이 디지털 요즘에 각광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학교를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그냥 표를 잡기 위한 정책 공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자마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급이 그렇게 되면은 뭔가 2년 동안 군대에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도대체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약을 낸 건가? 이거 너무,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심성 공약 같고 그냥 내지른 거 아닌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설계해서 낸 건가?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정말 지킨다고 생각하고 낸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 수시 전면 폐지도 수시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갈등을 빚었으니까 그냥 폐지해버린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대안인가. 기본소득도 그냥 뭔가 돈을 줄 테니 뽑아줘라고 좀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민지님의 발언이 조금 잘 정리돼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면 저 공약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다른 청년들은 뭐냐 그러면은 군대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과의 소득 수준을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그런 다양성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서의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 건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돈 줄게인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전체적인 대선의 흐름이 자극적이고 시혜적이다. 사실 청년들은 꽤 많은 것을 계산하고 많은 것을 따지거든요. 우리 막 가성비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여기저기 사이트 들어가면서 막 그 가격 비교하고 배송비는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거 다 비교하는데, 어떤 후보가 이 딱 공약 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를 다 따진단 말이에요. 막상 좋아 보였는데 생각해보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 것 같고, 혹은 이거 좀 차별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리고 혹은 이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영리한 청년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청년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약간 속빈 강정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청년을 많이 얘기하니까 관련된 공약을 쑥 훑어봤는데, 일자리나 혹은 산업 안전, 혹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차별, 혹은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한 공약이 좀 있나 하고 그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4가지가 다 없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없는 후보가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의문스러웠어요. 좀 더 내실 있는 청년 공약을 내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약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청년에만 주목하는 이유가 혹시 미래 사회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청년을 쓰기 위한 건 아닌지, 혹은 다른 약자들을 이제 대변하고 호명하는 말을 하면은 어떤 반대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런 표를 잃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청년을 앞에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저도 마찬가지로 속빈강정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른 두 분들은 청년들이 많이 언급되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청년이 많이 언급되게 청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앞으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청년이 많이 호명되는 거는 좋으나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청년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반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바라는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말하는 정상 가족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공공주택에 나는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노동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주거비를 내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근데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 그 집이 저기에서 말하는 공공주택에 해당이 될까? 라는 거는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행복주택들은 좁고 6년밖에 살지 못하고 아기를 한 명 낳으면 조금 더 대출을 좀 더 싸게 이런 식으로만 정책들이 쭉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꾸릴지 모르고 내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지 모르는데, 그것 말고는, 그 경로로 가는 것 말고는 내가 공공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저는 불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후보가 저 안에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공약은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아도 그리고 내 노동소득으로 부담 가능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공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공약과 무상교육 공약이다. 프리랜서 집에서 어떤 뭐 디자인 작업을 하는 아니면 번역 일을 하는 배달 노동을 나가는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에서 보장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권이 저는 필요합니다. 지방에도 청년이 있습니다. 다 뭐 수도권에 뭘 해주겠다라고 써 있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그런 게 있는가라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정책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고려가 된 배려가 된 그러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 당선될 그 대통령께 당부의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이왕 하는 김에 책임 다 하면서 역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은 청년들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당장 뭘 줄게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보다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실질적으로 정말 청년들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누구든 당선이 될 텐데 그 당선자에게 본인이 이야기한 공약은 그게 뭐가 됐든 그냥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잘 듣고 많이 듣고 이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의중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또 진단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인지 그러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많이 대화하고 그런 갈등을 피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문제 그리고 청년 정책은 어려워요. 정말 진짜 다양하거든요. 오늘 나온 얘기에 반대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저는 이전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게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원래 어려운 것이니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청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원래 어려우니 힘내시라 라고 힘내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